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동안 차를 몇 대를 샀거든요. 국산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딜러가 다 달랐어요. 왜냐면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흙수저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흙수저를 벗어나 금수저로 올라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한국에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답 발표합니다. 150년이 걸립니다. 제 뇌피셜 아니고요. 최근 베스트셀러 책이었죠. 사장학 개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책 내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흙수저가 부자가 되는데 OECD 국가 평균은 4.5세대가 걸립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는 5세대가 걸립니다.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봐서 약 1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인도, 중국, 헝가리는 7세대가 걸립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는 9세대가 걸립니다. 신기하게도 덴마크는 딱 2세대가 걸립니다. 60년 걸리는 거죠. 왜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욜로 하다가 인생 골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선진국에서나 욜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고요.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각자 도생의 세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 금수저가 꽤 있는데요. 오늘은 이 1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주변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본투비 금수저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크게 뻘짓만 안 하면 금수저는 대대손손 금수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땅이 재개발되면서 벼락부자가 된 졸부도 제외합니다.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주가 조작, 코인 사기 이렇게 천박하게 돈을 번 사람 또한 제외합니다. 격이 떨어지잖아요. 오늘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150년을 앞당겨서 자기 대해서 이룬 분들 얘기고요. 정말 품격 있게 사는 제 지인분들의 삶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습니다. 앞이 영상에서 흙수저가 책을 안 읽는 거랑 대비가 됩니다.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삽니다. 성공한 CEO 중에 책을 낸 저자분들도 많잖아요. 세이너 작가님도 그렇고 김승호 대표님도 그렇고요.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찰이 느껴집니다. 그분들 또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고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저서에서 외칩니다. 제 주변 금수저 지인분도 똑같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계속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집에 꼭 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 전문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한 서적이 꽂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다방면에 걸쳐 박식합니다. 자식들 또한 항상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라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는 50이 되면 확 갈립니다. 쓰는 어휘도 다르고요. 삶에 대한 통찰이 확 벌어지죠. 단지 생물학적으로 나이만 들은 노인과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경험과 학습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스스로 삶의 성숙을 이루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전 그들에게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깊이 존경합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가 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것이 흙수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간 사람들은 자기관리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나 임윤찬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도 예체능계의 금수저잖아요. 둘 다 평범한 서민 집안 출신들이고요. 철저한 자기관리로 세계 탑을 찍었잖아요. 하루에 해내야 하는 연습량도 어마어마하고요. 또래들이 누리는 평범한 생활은 다 포기하고 목표에 매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업적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아서 대박을 친 경우 말고요. 정말 찬찬히 탄탄하게 사업체 읽으실 분들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를 이룰 순 없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몸을 쓰고 머리를 씁니다. 세 번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흙수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매주 똑같은 일상 잡담을 하면서 의미 없는 킬더 타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수저 이분들은요, 킬더 타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 스케줄이 빡빡해서 거기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저런 분하고 약속을 잡을 때는요, 미리 여쭤보죠. 제가 어떠어떠한 일로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미리 여쭈고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가서 기다립니다. 도로 상황이나 주차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미리미리 앞당겨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들도 일찍 오세요. 1시간을 제가 익스큐즈 했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약속 시간 30분 일찍 나가면 이렇게 개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분들에게서 내 시간과 남 시간 모두 소중하다는 거 배워서요. 저도 외부 강연이 있을 경우에는요. 최소 1시간 전에, 대략 1시간 30분 전에 강연장에 미리 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들과 사이가 좋습니다. 일단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잘 됩니다. 전두엽이 덜 자라서 사춘기 어쩌고 하면서 반항적인 시기가 누구나 있다고 전문가들도 말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런 집안의 자식들은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틀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서로 대화가 잘 되고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랑 갈등 있는 사춘기가 별로 없어요. 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식들 사춘기를 크게 모르고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수저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모가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죠. 저도 살면서 사춘기 없었고요. 남편 또한 사춘기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부모에게 불만을 가질 게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부모들이 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요. 자식 또한 부모에게 불만이 있는데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에요. 한국 사회는 사춘기라는 말로 편하게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 서로 동질과 끈끈합니다. 4번과 연결되는 의미인데요. 불을 쌓으려면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쳐야지 불을 이룹니다. 손뼉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서로 경제관념이 같아야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저 아는 의사 지인은요, 흙수저 출신인데 현재는 종합병원 병원장이거든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대출받고 그리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내분이 재래시장에 가서 장 보고요. 애들 옷도 주위에서 다 얻어다 입히고 그렇게 서로 아껴서 지금은 금수저가 된 거죠. 의사 사모님이라고 돈 펑펑 쓰고 그랬더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였겠죠. 힘든 세월을 버텨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주변의 금수저 분들도 사업 실패의 경험이 적어도 한 번은 있고요. 쫄딱 망해서 달동네에서 사신 분도 있고요. 돈이 해결이 안 돼서 깜빵 생활을 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내가 굳건히 돈 벌어서 가정 생계 책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IT 기반의 신흥 부자들의 아내들이 교사 출신들이 많다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가정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인컴을 아내 쪽에서 감당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섯 번째,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돈은 모으는 거라는 생각이 큽니다. 요새 일부 젊은 친구들이 명품 사고 오마카세 먹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카푸어라는 개념도 있고요. 금수저들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금수저들은요, 돈을 모아 집 사고요, 땅 사고요, 주식 사고요, 금 사고요, 달러 사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돈이 되는 자산을 열심히 불리는데 힘을 씁니다.
물론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도 아껴 살면서 집도 사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적어도 그리 살면 동수저 이상으로 살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고려하고 노력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돈 받은 것 이상을 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동안 차를 몇 대를 샀거든요. 국산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딜러가 다 달랐어요. 왜냐면요, 딜러들이 차를 팔고 나면 다들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2달 뒤 혹은 반년 뒤에 전화해서 차가 문제가 없냐, 잘 타고 다니느냐 이리 물어보는 딜러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주변에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벤츠, BMW 이런 외제차 많이들 타거든요. 누가 차 바꾸려고 한다는 소리 들어도 제 차 산 딜러인데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소리 해본 적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보험은 KB에 들어있는데요. 보험하시는 분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 집 시가, 친정, 부모님들, 형제들 모두 이분에게 몰아서 자동차 보험 들어있습니다. 제가 겪은 자동차 딜러들은 딱 돈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한 거죠. 반대로 보험하는 분은 돈 받은 것 이상의 일을 한 거죠. 흑수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장을 구할 때 돈이랑 일의 힘든 정도만 고려하죠. 직장의 미래 발전성, 내가 쌓을 수 있는 경력이나 실력, 이런 무형의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8번째, 인색하지 않습니다. 부자인데 돈 한 푼 주변 사람들에게 안 쓰고 구두쇠 소리 들어가며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품격 있는 금수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금수저들은요, 돈을 쓸 때 잘 씁니다.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힘들 때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한 번은 있거든요. 본인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눈여겨본 누군가가 도와준 거죠. 이런 도움받은 순간에 잊지 않고 사회에 빚갚음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도 잘 요청하고요. 그 도움도 고맙게 잘 받고요. 나중에 잘 도와도 줍니다.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탁 통 크게 베풀 때가 있어요. 그게 그분의 그릇인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기브 앤 테이크에 명확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딱 그들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이익을 보면 다음번에 상대방에게 이익을 돌려주고요.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후일을 기약하면서 감당을 하죠. 자, 오늘은 흑수저에서 금수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습니다. 학습이 일상입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가 칼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가족들과 사이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 동제로 끈끈합니다. 여섯 번째, 돈은 모으는 것이라는 개념이 명확합니다. 일곱 번째, 돈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덟 번째, 인색하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에 확실합니다. 제 지인분 중에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어느 한 분을 떠올리면서 주로 원고를 작성했고요. 흑수저 출신이지만 품격 있는 금수저의 삶을 이룬 제 주변 어르신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제가 삶의 롤모델로 삼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드렸거든요. 처음에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삼고초려를 해서 결국 그분께 주례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품격 있는 금수저의 삶을 지향하며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